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믹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강 앞에서 맨발로 어싱을 하다가 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일단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죠. 근데 오늘은 왜 맨발 걷기가 최근에 유행을 하는가, 트렌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 그런 것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건강신념 모형의 변화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런 의식이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죠. 꼭 따라야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철칙이나 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의사의 만큼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의사만큼 아는 것도 있고, 최소한 의사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병원 이외의 치료 수단이나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 라는 하는 그러한 방법론, 그런 생각들이 바뀐 거예요. 의식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무작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맨발로 걷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좋으느냐 안 좋으느냐, 발이 아픈데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허리가 아픈데 수술을 하는 것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학과 재래의학, 대체의학,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맨발 걷기나 어싱이나 KSNS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의료기술 이용 비율이 높아요. 왜냐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의료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저희보다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아요. 그건 의료 체계가 워낙 비싸고 이용하기가 힘들고, 물론 이제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의료 비용이 국가에서 무료로 해줘요. 하지만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죠. 뭐 한번 맹장 수술하는데 1년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의학, 양의학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한국보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자가치료나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이 한국보다 더 관대합니다. 실제로 침술이나 이런 것들이, 침술, 마사지, 수기요법, 이런 것들이 의료보험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부터 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왜 이제는 대체의학이나 맨발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됐는가?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잘 낫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사마다 처방이 틀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이로울까,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까, 어느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더 좋은 거, 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이득과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의학적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맨발 걷기나 어싱이나 발가락 힘을 조절하는 그 힘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KSNS나 이런 것들은 발의 건강, 발의 균형을 지킴으로써 내 몸의 건강을 지킨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지만은 아직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의학적인 그 연구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득과 비용 대비 맨발 걷기, 발가락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맨발 걷기가 유행이 됐을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이것에는 사회적인 홍보나 관념, 그리고 매스미디어 이런 데서 계속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송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방송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에 못 보던 것들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송을 보면서 나도 한번 걸어볼까? 나도 한번 발가락의 힘을 한번 강하게 해볼까? KSNS를 배워볼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맨발 걷기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방송, 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관 시설을 건설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걷는 것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 촉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맨발로 나도 걸어볼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것,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건강 신념 모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지키면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맨발 걷기가 좋다라는 거,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감춰야 될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하면서 나도 이제는 건강해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맨발 걷기의 사회학, 비바미 신발 홍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